안녕하십니까. 한국포스증권의 김승현 선임입니다. 오늘 미래에셋에서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정수 팀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어테크 펀드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코어테크 펀드에 대한 어떤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핵심이 되는 테크 산업에 투자한다는 의미고요. 한국의 산업 가운데 과연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네 가지 산업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산업이고요.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 세 번째가 전기차 배터리, 네 번째가 통신 장비 산업인데 네 산업 모두 다 이 IT 특성을 가장 강하게 가지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글로벌에서 가장 잘하고 또 해외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은 이 네 가지 산업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일단 우선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국내 주식 운용 부문에서 5년 만에 내놓은 신규 펀드입니다. 기존 펀드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벤치마크를 코스피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IT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이고요. 글로벌 증시를 보시면 2007년 이후로 10년 넘는 기간 동안 양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아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신성장 산업 쪽입니다. 그쪽의 핵심은 IT 산업이고요. 그러면 현재 관점에서 향후 10년 혹은 20년을 봤을 때 이러한 트렌드가 바뀔 것이냐, 저희가 고민해 본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된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IT 산업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펀드이고요. 그래서 주요 투자 전략은 IT 관련 업종에 70%를 투자하고 글로벌 탑 10 안에 들 정도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자율주행, 또 그런 산업에 20%를 투자하고 핀테크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신성장 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10%를 투자하는 전략을 가진 펀드입니다. 지금 이제 국내 주식시장 지금 거의 몇 년째 지금 박스에 갇혀가지고 2,000대에서 2,200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국내 주식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 코스피 순이익 측면에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익 성장의 폭이 클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스피에서 순이익이 91조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올해는 118조 원까지 약 30% 정도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PBR 0.8배 초반 수준이기 때문에 하방을 상당히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장을 볼 때 하방보다는 얼마나 상승할까, 상승 여력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이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국 가운데 EPS,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꼴찌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0%로 주요국 가운데 1등입니다. 글로벌 지금 유동성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자금 이동을 할 때 신흥국 가운데서도 한국의 순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유동성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IT 분야가 특히나 더 많은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거죠. 이 IT 테크 업종에 대한 전망을 좀 더 말씀을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이제 글로벌 산업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5G 통신망 투자가 상당 부분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세 번째는 10년 만에 스마트폰의 이 폼 팩터 형태 자체가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등 바뀌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하드웨어 쪽에서의 변화인데요. 글로벌에서 IT 하드웨어를 가장 잘하는 국가가 대만과 한국입니다. 실제 대만은 이런 IT 하드웨어의 변화의 수혜가 기대돼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대만 증시가 사상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호황이었고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변동성, 그리고 한일 무역 분쟁, 이런 요인 때문에 지수 자체가 뻗지를 못하고 또 한국의 IT 기업들 주가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부분이 12월 중순에 미중 무역 협상 1차가 타결되면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급격하게 올랐고요. 하지만 대만이라든지 해외 기업들이랑 비교해 보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수준이고, 여전히 한국의 IT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측면에서 상당히 쌉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올해 더 이제 한국의 IT 섹터에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코어테크의 핵심 이슈가 핵심 종목이 반도체,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통신장비 이제 이런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을 가진 산업들이 많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펀드는 그러면 어떤 투자자들한테 좀 적합한 상품일까요? 과거 10년 동안 그러니까 2007년에 IT 산업이 코스피에서 차지한 시가총액 비중은 17%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던 부분이 10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34%까지 IT 시총 비중이 증가했는데요. 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스피의 변화는 거의 없었는데 IT 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2배가 됐다는 말은 동기간 동안 IT 관련 업종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아웃퍼폼 해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동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나 철강, 정유화학 이런 업종보다는 성장하는 산업, 특히 IT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께 상당히 적합한 펀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IT 산업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내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충분한 글로벌 기술력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좀 주목을 해주셔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00 초반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박스권 증시를 상당 기간 지속을 했었는데요.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오르면 한국도 올랐고요, 중국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보시면 미국은 연일 증시가 신고가를 가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르니까 한국 증시에 투자해 봐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반면 섹터 자체는 앞에 테슬라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리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향후 글로벌 산업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할 산업은 혹은 섹터는 무엇이 있을까 유심히 이제 고민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좀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조금 주목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